얘 혼자 찍으려니 또 어색하네. 자, 인간은 극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보게 되면 extraordinary가 극도로 특별히 큰 이런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라고 하는 전치사라는 친구 뒤에 우리가 동명사를 써서 연결을 하고 있죠.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인식하는 그런 거에 특별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보다시피 얘는 능력을 꾸며주게 되는 형용사고요. 그죠? 얘는 또 앞에서 그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요, 이 WANDER입니다. WON이랑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wonder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A로 쓰여진 경우에는 돌아다니다, 거닐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다니게 되는 거냐면 이 일련의 시각적인 거, 소리, 그다음 맛, 냄새, 그다음에 촉각적인 인상 이런 모든 것의 물줄기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이게 돌아다니다의 뜻이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걸 하면서 일부 새롭고 그리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을 했었던,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고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중간에 some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말하자면 일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have, trouble, ing 얘는 하나의 동명사 구문이죠. trouble 똑같은 게 hard time, 그 다음에 difficulty, 그리고 뒤에 쓰는 게 ing 형태의 동명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반드시 ing만 쓰셔야 하죠. 우리는 두 가지를 또 tell apart라는 단어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tell apart,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근데 여기는 litt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little은 부정어거든요. 부정어로 쓰여서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거의 없다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have trouble ing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니, 그래서 얘네가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거고요. 이때 두 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두 투는 앞에 나왔던 일부는 어떤 거였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동그라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새로운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거, 뭐 소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촉각적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범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들은 새로울 것이고 어떤 경험들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어떤 거야?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 뒤에 생략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은 이 분사 구문이란 친구 원래 문장으로 쓰게 되면은 even if, 비록, some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streams. some streams 뒤에 생략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들은 우리가 노블, 새로운 것이고, 그죠? 여기 뒤에 또 생략된 게 and some streams, 이거 그죠? previously
experienced.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그래서 이게 줄어든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썸과 뒤에 있는 썸이 가리키는 건 이전에 있었던 경험의 줄기, 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되게 remarkable experience야. 되게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실험 속에서 participant, 참여자들은 지가 본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주어진 거지. show라는 동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를 이렇게 취할 텐데 얘가 수동태가 되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be shown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뒤에 있는 목적어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DO라는 친구가 남게 되죠. 참여자들한테는 만장의 그림이라는 게 보여졌대요. 그것도 시간입니다. 각각 5초라는 시간 동안 보여주게 됐어요. 4 플러스 우리가 숫자의 기간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2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걔네들은 누구였어? 당연히 앞에 나왔던 참여자들이었겠죠. 이 참여자들 근데 어떡하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것들 중에요. 여기서의 그것들은 앞에 나왔던 만장의 그림 이거는 네모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 만장의 그림이라는 것 중에 어떤 거를 8만 중에 8,300개 정도의 그림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때요? 이 컴퓨터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 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any로 바뀔 수 있고요.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to date라는 건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until now 지금까지 뒤에 얘가 can't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굴에 대한 인식을 얘는 중요하죠. as well as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란 표현이 아니고요. 얘는 as라는 비교 구문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as 뒤에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부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예 비교 대상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만큼에 해당되어지는 비교 대상의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 친구를 형용사를 부사를 쓸지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얘가 문장에서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잘 수행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무엇의 형태로 적은 것이다? 부사의 형태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누구만큼이나 인간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얘도 또한 중요합니다. 켄이라는 친구로 끝이 나죠. 그죠? 이 켄이라는 친구 뒤에 생략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얼굴의 인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죠?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캔 뒤에 생략된 거는 아까 나왔던 이 두 줄의 밑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캔이라는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로 우리는 뭐를 쓰고 있는 거다? 지금 대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는가? 왜 그러면 컴퓨터는 안 되고 인간은 되는가? 인간들은요, 어떤 종들 사이에 있습니다. 종이라는 거는 단수형과 우선 복수형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s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셀 수 있다는 거죠. 가산명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few로 세게 된 거거든요. 종들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들이 있냐면 이 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종들의 unrelated member 관련성이 없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교환하게 되냐면 호의라는 것을 교환하게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를 잘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 그지?
그러한 사이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렇게 호의를 교류하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명사 뒤에 such as를 쓰고 그리고 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같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예를 들게 되면 어때요? 물건을 교류한다던가. 그래서 여기 제가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형태로 적은 거냐면 such as 뒤에 trading이라는 동명사 형태. 그 다음에 동명사 2번. 그리고 사회적인 계약 조건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뭐 contract, 동명사 혹은 무엇을 또 실행하게 되냐면 구성하게 되냐면 조직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다. 라고 해서 동명사 3번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서로 간의 호의, 그죠? 서로 호의 같은 것을 주고받는 그런 종들 사이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야지만 이런 호의라는 거를 교류할 수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도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문장이 이미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문장을 쓰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가 필요했죠.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이라는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맞죠? 얘는 왜 접속사와 누가 합쳐진 케이스였어? 대명사라는 친구가 합쳐진 케이스였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풀었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and there. 이러면 또 맞습니다. 굳이 whose를 쓰지 않고 접속사를 살려서 그리고 대명사를 써서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연결하는 경우는 또 쓰실 수 있어요. 인간만이 컴퓨터와는 다르게 서로 간의 호의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종으로서 얼굴 인식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라는 걸 잘 알아볼 수 없고 목소리라던가 이름 이거에 대한 얘는 반대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앞에 있는 것과 반대 사례고요. 얘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보니까 if, were, not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사람들 인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 not이 합쳐져서 얘네 둘이가 합쳐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친구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죠. Unless we were able 이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뭐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 쓰셔야 되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be라는 동사 원형 쓴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할 수가 없게 되느냐? tell. 뭐 구별할 수가 없게 되죠. 왜 tell이라는 단어가 왜 구별이라고 쓰게 됐냐면 tell이라는 단어 앞에 나왔던 tell apart도 그렇고요. tell apart, tell A from B처럼 tell에도 무슨 뜻이 있다? 구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tell이라는 동사 뒤에 지금 무엇이 쓰여져 있는 거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쓰여져 있는 건데 어때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목적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의 형태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죠. 얼굴 알아볼 수가 없으면. 그리고 쉼표 뒤에 and를 썼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요.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as a consequence를 쓰기 위해서 얘를 써준 것 같아요. 또 뭐 할 수가 없게 되냐면 얘는 그쵸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누구를 대우할지 그죠? 우리가 누구를 대우할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뭐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would 뒤에 얘가 be라는 동사 원형 쓴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would 뒤에 이렇게 얘 뒤에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recall이라는 동사 뒤에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로 쓴 건데 우리가 누구를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내지 못하고요. 사람들 얼굴 알아볼 수 없으면 그리고
누가 의문사이자 얘가 주어져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 누가 속였는지를 상기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안 좋은 것들, 그래야 되는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요약을 해주는 게 hence,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therefore의 단어입니다. 뭐 해야 돼? 사회적 계약인데 이 단어는 또 알고 계셔야 돼. 서로 간의 호혜란 뜻이거든요. 호혜. 호혜가 은혜를 주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또 받으면 은혜를 베푼다 이런 거거든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계약 조건이 있어요. 이 호혜라는 사회적 계약 조건, 이걸 모를까봐 뒤에 설명을 해줘요. 내가 share A with B죠. A를 B와 공유하다. 음식을 너와 오늘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보답을 해준대요. 내일, 호의를 내일 보답을 해줄 것이다.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 보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호의라는 뜻인 거죠. 이런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은 could not be reinforced. 강화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은 이미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혼자 하게 되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밖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부끄러운 느낌? 이 무슨 상황이야? 자, 얘는요. remember,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 원형이 원래 나왔죠. 단수형이 F로 끝나는 건데 복수형이기 때문에 VES. 난쟁이들입니다. 그죠? 난쟁이들이 이런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었냐면 설명을 해주죠.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를 구합니다. 언제?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백설공주를 구했던 애들이었던 다프들을 생각을 해보재요. 그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요. 이 문장은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강조문이에요. It was that 강조문. 강조하려고 하는 친구가 주어인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얘는 또 그 와중에 뭐도 있어요? 나데이, 법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이 난쟁이들. 그 난쟁이들의 충성심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죠. 얼굴 때문에 걔네들 도와줬던 게 아니야. 그치? 그녀를. 그것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It was that 강조 구문이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it was를 쓰고 나서 뒤에 that을 쓰고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One, their loyalty. 근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았던 거죠, 얘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녀가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얼굴 때문이 아니고 그녀가 이 난쟁이들이 이 백설공주한테 도와준 거는 충성을 했던 거는 뭐 때문이었다? 그녀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단어가 포인트라고? 바로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그녀가 되게 열심히 일을 했다. 토픽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게 원래 빨간색이 얘인데 더 중요하니까. 그녀는요, 얘도 같은 뜻이에요. 두 개 같은 뜻인데 그로운도 투덜거리는 거고 얘도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모운도 칭얼거리는 거. 뭐에 대해서 투덜거린 적이 없었냐면 그 housekeeper,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even though라는 거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친구의 내용과 뒤에 있는 이 친구의 내용이 대조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는 가정부, 그지? 그럼 뒤에는 가정부가 아닌 좀 더 고귀한 입장. 그러다 보니까 프린세스, 공주라는 표현이 있죠. 비록 그녀가 태어났어요.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정주부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걔는 전혀 불평이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당연히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되게 활기차게 일도 했고요. 활기차게 일을 했어요. 동사 1번 활기차게 일을 했고
그리고 동사 2번. 그리고 주어가 어쨌든 그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make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뭐 쓰셔야 돼요? 형용사 형태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indispensa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얘는 inevitable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되게 당연히 필요한 존재로 만든 거죠. 그녀 스스로를. 누구한테요? 그 난쟁이들한테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녀 스스로를 난쟁이들한테 필수적인 존재로 만든 것. 그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너의 직업에 있어서요.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라는 동사 뒤에 명사의 문장을 적었어야 했잖아요. 명사의 문장을 적었어야 했고 거기서 what절을 적었죠. 그죠? 그 문장은 뒤에가 불완전한 거고 누가 없어요?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쓰지 않았죠. 너의 일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는 이렇습니다. 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너가 너의 일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뒤에 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 여기까지 토픽 센텐스거든요.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래요. 얘가 토픽 센텐스. Never make the mistakes. 이러한 오류라는 걸, 실수라는 걸 범하지 말아라. 실수입니다, 실수. 어떤 게 실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예요. thinking that. 얘는 동격의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실수냐? 오직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실수거든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거야? 너의 동료들로부터 동료의 존경감을 얻는 것. 얘가 동명사 주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료들인데 어떤 동료들이냐면 이 동료들이 너보다 낮은 직위일 수 있어요. 회사의 위계 질서에서. 하이라키는 위계 질서죠. 여기에서 어쨌든 너의 동료들로부터 존경감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윗대가리들만 생각하지 말고 존경감을 얻어봐. 친구들, 동료들한테. 그것이 주어를 또 적었어. 그치? 어쨌든 항상 뭐 하다고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또래들한테도 존경감을 얻으면 좋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예를 적습니다. if가 나왔기 때문에 예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너가요, having difficulty, 어려움을 갖고 있죠? 뭐에 대해서? 너의 즉각적,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한테,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가 이제 뭐 대리라고 치면 위에 있는 과장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휴먼 리소스 매니저, 이게 인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부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승진을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게 인사부인데, 휴먼 리소스 매니저라던가 혹은 시니어 보스, 이거 과장이라면 여기는 차장이나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종종 생각을 할 거랍니다. consider는요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죠. 근데 얘는 3형식 동사로도 쓰여요. 여기서 3형식 동사. 무엇을 생각을 하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say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절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consider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을 쓰게 된 거고, 우리는 왜 what을 썼는지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문장이냐면 if라는 조건절이죠.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will consider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는 현재 시제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될 수 있죠. peer support, 지금 뭐 하는 거? 얘네는 또래한테 지금 존경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계속합니다. 또래들의 지지는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중요하냐면 당신의 직위라는 것을 보존할 때요. ing라는 분사 구문은요 우리는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 when 주어 동사로 쓰실 수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지위를 지키고 싶을 때, 왜냐면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네 자리를 보존하고 싶을 때 뭐 해야 되냐면 또래들의 말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괜찮죠? 자, 부다시산.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이거 하고 나서 저희가 8강을 복습을 했는데, 근데 아마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1, 2과가 들어가고 8, 9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다르게. 그래서 네. 어쨌든 해볼게요. 도미노를 넘어뜨린다는 거, 투플링이라는 단어는 넘어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당연히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죠. 투토플. 넘어뜨리는 것은, 얘가 문장의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 그것은 꽤나 straightforward. 얘는 단순합니다 라고 하는 simple이란 단어예요. 도미노 하나 넘어뜨리는 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요, line them up. 걔네들을 줄 세웁니다. 걔네들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도미노들이죠. 줄을 세우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까? 팁, 넘어뜨립니다. 그죠? 동사 1번, 그리고 동사 2번. 무엇부터 넘어뜨리냐면 첫 번째 도미노부터 넘어뜨려요. In the real world, though라는 친구가 지금처럼 혼자 쉼표로 나와 있어서 중간이라던가 문장의 뒤에 쓰이게 되면 however와 같은 뜻이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그것은 꽤나 복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것은 꽤나 복잡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뭐겠어? 이렇게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더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생활에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볼게요. 자, 챌린지. 문제는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줄 서 놓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삶 자체가 모든 것을 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세우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너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너희 앞에 모든 성적표에 1등급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이렇게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 이런 거를 모두 줄 세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가 시작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걸 삶은 알려주지가 않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너가 뭘 해야 될지는 삶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있었어야 됐는데 선행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관계 부사의 구문이에요.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선행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선행사가 누구인지 알 때에는 관계 부사를 보고 생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근데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이라는 건 뭐겠어? 앞에 나왔던 이거죠. 삶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문제점들. 삶은 모든 것을 줄 세워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 doesn't라는 단어가요, 둘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 세워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 doesn't가 둘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우 같은 경우 이 친구도 잘 보셔야 되는 게 high라는 친구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높을 때 우리가 high를 쓰게 되고 highly를 쓰게 되면 매우라는 표현이 돼서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연결사 매일매일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매우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고 있죠. 걔네들은 라인업, 줄을 세웁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줄 세워요. 얘는요. 뉴라는 친구는 새롭게라는 부사입니다. new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걔가 붙음으로써 부사가 돼요. 새롭게라는 뜻이 되죠.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find the lead domino. 첫 번째, 넘어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 first 도미노를 lead 도미노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도미노를 찾습니다. 그리고 break away, 어때요? 철썩 때립니다. 그것을. 그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lead 도미노겠죠. 그 첫 번째 도미노.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죠? 생각하고 있어. 네모는 없네.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려요. until은 뭐뭐 하기 전까지 계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죠. 뭐뭐까지가 언제까지냐면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접근법은 앞에 있는 나온 문장을 가리켜요. 앞문장.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이러한 접근이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물어봅니다. because라는 친구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썼을 거고요. 어때요? 특별한 성공. 특별한 성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순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시퀀스, 순서예요. 순서가 있어요. 뭐가 아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뭐가 아니겠어? 동시다발적이 있지 않겠죠. 동시에 막 한 번에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의 일들이 다 엄청난 성공은 다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도미노랑 비슷하죠. 그죠? 한 번에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라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 단계를 밟아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start outliner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왓절이 문장의 주어인 셈인데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게 되고요. 보다시피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 what이라는 친구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형입니다. 라이너.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지오메트리, 기하급수, 기하학이거든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올바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올바른 것을 해야 되죠. 이게 선형적이죠. 이거 올바른 거 하고 다음 올바른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더해지게 되고 그것이라는 거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The right thing, 어떤 것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올바른 것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인 성공의 잠재성. 기하급수적인 잠재성이라는 것이 어때요? 이게 원래 노끈이란 뜻이거든요. 줄. 그래서 묶다, 매달란 뜻이 있는데 언이 붙었으니까 풀어놓게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게 널려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 효과라는 것이 apply란 단어는 뒤에 전치사 to와 같이 다녀요. 큰 그림이라는 것을 적용시키죠. 큰 그림에 적용이 됩니다. 뭐와 같은 큰 그림이냐면 like your work, 너의 일이라던가 너의 사업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요. 도미노 이펙트. 그것은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때요? 가장 작은 순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일상에 있어요. 이치 뒤에는 단수명사. 그 매일매일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치대이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예요. 너가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와 투 부정사.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decide라는 목적 뒤에 목적어라는 자리에 쓰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그죠? 가장 모든 작은 순간에 얘는 이치 데이보다는 모먼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든 작은 순간에 매일매일의 모든 작은 순간에 그것이 적용됩니다. 도미노의 효과는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8강은 복습을 했거든요. 사실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업은.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찍어서 1단락으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속삭인 것 같기도 하고